대표죠 김현우. 박태익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유튜브 과제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8대 4장에 대해서 2명이 나누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엔 이런 컴퓨터 비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된 고품질의 데이터셋은 많은 사람들의 그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 그리고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의료라든지 뭐 지도에 대한 저런 레이블링을 할 때 일일이 다 레이블을 하기 어렵고, 의료 기술 같은 경우는 너무 전문 인력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게 레이블이 다 안 돼 있을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보다는 더 이렇게 레이블된 데이터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 가지고 레이블이 안 된 일부의 데이터를 더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쓴다. 이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레이블된 데이터가 굉장히 소량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2개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디시전 과정이 아닐 텐데,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게 파란색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빨간색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이블된 데이터로만 활용했을 때는 저런 잘못된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성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 디시전 바운더리 생성하는데 언레이블 데이터에 몇 가지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먼저 거리가 가까운 객체끼리는 같은 레이블을 보인다. 이런 가정이 하나 있고, 또 디시전 바운더리는 저밀도를 지난다. 그 객체가 고밀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저밀도의 지역을 지난다. 이런 가정이 있어. 그 2개 가정은 좀 굉장히 좀 그냥 상식적인 가정은 뭐 밀집돼 있고 좀 없는 곳이 그 분리되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아까는 레이블 데이터만 있었지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린다면은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좀 같은 레이블을 그리고, 또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제 저밀도로 지나가게 되면은 우측과 같은 형성으로 생기게 될 거고, 아까는 잘못 예상했던 그런 새로운 데이터도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을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앞장에서 어떤 코어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고, 이어가지고 홀리스틱 메소드, 앞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좀 집합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방법론들을 배워볼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이걸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주고, 내가 플렉스 매치까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연구원님이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먼저 이 그 홀리스틱 메소드를 배우기 전에 요 컨시스턴스 레귤레이션과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그리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트래디셔널 레귤레이션 방법인 믹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거거든. 먼저 이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이게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우선 설명을 진행할게. 먼저 컨시스턴스 레귤레이션은 이름에도 알듯이 뭔가 일관성을 보여야 된다는 뜻인데, 아까 예시와 같이 이렇게 레벨 데이터가 2개 있을 때 디시전 바운드를 저렇게 형성이 됐잖아. 근데 이 레벨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증강을 해주게 돼.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 원래 데이터에서 증강한 데이터는 같은 값을 보일 것이다. 그게 이 컨시스턴스 레귤레이션의 좀 개념이거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증강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이 증강된 데이터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얘는 같은 레이블을 형성하고 얘도 같은 레이블을 형성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좌측 모델이랑 좀 다르게 형성이 되지. 얘가 그래서 얘보다는 좀 더 일반화가 많이 된 모델이다. 이렇게 도식화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수식화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잖아. 그리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또 아규멘테이션을 해. 아규멘테이션은 앞에 배웠던 뭐 크롭도 있고 뭐 로테이션도 있고 색 반전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런 노이즈나 이런 거를 해서 데이터 증강시킨 2개의 데이터는 같을 것이다.
라는 기본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거의 두 개의 결과값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한다. 이 개념이 컨시스턴스 레귤레이션 개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요걸 다시 그림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라벨 데이터가 있고, 이 라벨 데이터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라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요 하나 로스 값이 나올 거고, 이렇게 언라벨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가 있고 또 그 아규멘테이션 우리가 뭐 앞에 했던 그런 거를 해가지고 했던 데이터들을 증강시켜서 만든 데이터가 있고, 이거 두 개를 다 모델을 하게 되면은 얘가 예측한 모델과 얘가 예측한 모델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걸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이 방법이 이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전체 모델의 로스 펑션은 이 라벨 데이터의 로스 펑션, 크로스 엔트로피와 요 보통 뭐 RMS나 이런 거 많이 쓰거든. 요 두 개의 차이의 합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인데, 우리가 그 보통 예측값을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그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데, 이 컨피던스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요 뒤에 모델들에서는 소프트맥스 템퍼러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고, 그 템퍼러처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하는 소프트맥스는 이런 식을 가지는데 여기서 이런 T라는 인자가 추가가 되거든. 이게 뭐냐면은 분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값이 작을수록 얘는 커지게 돼. 이 값이 커진다는 거는 어떤 이런 확률 분포가 있을 때 T가 커지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완만하게 되고, 얘를 스무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T가 작게 돼가지고 이 값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확률 분포를 지니게 되고, 이게 극단적으로 0이 되면은 원하드 인코딩을 한 것처럼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이것도 샤프닝이라는 샤프닝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템포러처를 통해 가지고 스무딩이나 샤프닝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레벨 데이터가 있고 그 인접한 것은 같은 값을 지닐 수 있는 이런 그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둘 다 비슷한 값을 가지니까 조금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렇게 좀 바운드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확률 분포 값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렇게 줄어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모델보다는 이 모델을 더 추구하고 최대한 어떤 라벨들이 우리의 디시전 바운드리에서 좀 멀어지는 값을 그렇게 하는 걸 선호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믹스업인데, 이거는 인풋 데이터의 인풋 데이터 두 개를 일정 비율로 두 개를 믹스하게 되면은 아웃풋 값도 그 해당 비율만큼 섞인 값이 출력된다, 그런 개념이고, 앞에 수업에서 이건 좀 다뤘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갈게. 그래서 어떤 언라벨대에서 이렇게 언라벨 데이터에 모델을 넣어서 이렇게 추정된 값을 원래 라벨 데이터랑 일정 비율로 섞어줬을 때, 이게 지금 그레이가 언라벨이고 라벨이라고 그러면 어떤 섞은 데이터를 말하거든. 이 데이터가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던 이 라벨과 이거의 아웃풋을 섞은 게 나올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 요 세 가지 개념을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 다루게 되는 이런 모델들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뒤에 모델을 설명해 줄게. 우선 첫 번째로는 믹스 매치라는 모델인데, 요거는 언라벨들을 여러 번 아규멘테이션 샘플들을 아웃풋의 평균으로 레벨 가우싱을 하고 나서 게싱을 하고 나서 아까 배운 소프트웨어 템퍼러처를 적용해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한 뒤 믹스업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앞에 배운 세 가지 개념을 다 섞어서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X가 라벨 데이터고 U가 언라벨 데이터인데,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 일정 배치 개수만큼 가지고 오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라벨 데이터도 아규멘테이션을 해주고 언라벨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해줘. 근데 차이는 라벨 데이터는
아그멘테이션 한 번만 해주는데 언라벨 데이터는 이 아그멘테이션 해주는데 K번을 해줘. K번을 해주는 그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모델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값들을 요거는 무시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진 값들 x 햇과 u 햇으로 다시 하고 다시 요 x 햇과 u 햇을 컴캐슬 해서 섞어줘. 랜덤 셔플링으로. 근데 그 과정이 아까 앞에서 배운 이런 그 샤프닝 과정이 요 하나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이 셔플링 된 거를 원래의 그 우리 아그멘테이션에서 나왔던 것과 믹스업을 해줘. 얘가 뭐 인풋 하나, 인풋 두 개 해가지고 요 믹스업을 해주고 요 믹스업 해준 그 데이터들을 다시 뽑아낸 게 x 프라임과 u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모델이 요 믹스 매치 모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는 로스 펑션이 총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 로스, 그 라벨 데이터의 그 인풋과 그 원래 우리가 있었던 x 있지 그거에 대한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언라벨 데이터는 우리가 원래 라벨 데이터의 출력 앞에 나왔던 이 출력값과 그리고 뒤에 이 출력값의 차이를 얼마나 미니마이즈 하는가 이 두 개를 로스 펑션으로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고 학습시키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아까 말한 일반화 개념 3개를 사용해서 이 모델이 좀 강건하고 좀 새로운 데이터에 좀 일반화가 잘 되어가지고 추론을 잘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모델은 다음은 미믹스 매치라는 모델인데 이 앞에 말한 믹스 매치 모델에서 좀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보완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좀 한 문장으로 하자면은 언라벨 데이터의 전체적 예측 분포를 라벨 데이터 그 라벨 데이터와 언라벨 데이터 분포는 얘는 좀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줄 때 좀 여기서 표현하는 위크 아규멘테이션을 줬는데 보다 더 강한, 노이즈가 더 강한 스트롱 아규멘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차이도 우리가 이용을 하자. 이 개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믹스매치 알고리즘에서 두 가지 좀 개선점을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디스크리미션 얼라이먼트 언라벨 데이터 예측 분포를 라벨 데이터의 실제 분포에 맞춰 조정하는데 이 우리가 게스된 라벨 분포를 어떤 분포 값에 어떤 상수 값으로 곱해줘서 이 분포를 좀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요거는 분자에는 그 진짜 트루 라벨에 대한 러닝 에버리지 값을 사용하고 분모에는 우리가 모델이 예측한 분포의 러닝 에버리지 사용해가지고 이 값을 곱해줌으로써 이걸 보정을 해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뒤에서 또 두 번째로는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언라벨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한 번만 하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여러 개 여기서 이 논문에서 8번을 하거든. 이거 8번을 해가지고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한 거는 기존에 있는 어떤 정보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트롱은 기존에 있는 게 많이 훼손됐다 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정답을 위크 어그멘테이션의 그 결과로 좀 반영한 그런 모델. 그래서 얘도 그 컨시스턴스 레귤레이션 개념을 활용해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적어야겠다. 이 개념으로 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얼라이먼트를 어떤 개념으로 좀 따라가게 하냐, 보정을 해주냐면은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 X, Y의 두 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 PXY랑 PX 고발 PY 이 조건? 아닌데 이거 뭐라고 하지? XY 뭐라고 표현하더라?
교집합, 곱집합 요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 곱집합이 각각의 집합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두 개가 독립이잖아. 그럼 얘가 값이 1이 되고 이 값은 0이 돼가지고 완전히 인디펜던스하다 이런 값을 나타내고, 얘가 0이 아니라면은 어떤 값을 나타내게 되고 얘는 인디펜던스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다. 연관이 돼 있다, 의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1992년 한 논문에 대해서 언라벨 데이터에 대한 모델은 아웃풋의 인풋과 의존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라벨 데이터의 아웃풋은 인풋과 의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값이 클수록 좋다 이렇게 개념이 되거든. 그래서 좋은 클래시파이어라면 프레딕션 값이 언라벨 인풋과 최대한 디펜던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토대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값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타나는 수식인데, 이 앞에 나타나는 수식을 좀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많이 했던 어떤 모델의 예측값의 엔트로피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결국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개념이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해준 개념이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기 때문에 요 음수값으로 표현된 요거는 미니마이즈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얘는 뭐 별로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얘가 좀 새로운 개념이거든. 모든 x에 대한 예측 분포들의 평균을 취한 값의 엔트로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의 예측 분포를 이걸 다 평균을 해. 그러면은 이렇게 에버리지가 나올 건데 얘를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라고 보면은 2분의 1, 2분의 1일 때 엔트로피가 가장 크잖아. 그럼 결국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의 그 라벨 데이터가 꼭 5대5를 보장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 2분의 1로 무조건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또 팩터를 곱해줘서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얘가 좀 따라가도록 이런 팩터를 또 곱해주거든. 그래서 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분포를, 원래 분포를 최대한 따라가게 한다. 이 개념이 그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 개념. 이 개념이 하나 들어가게 됐고, 두 번째로는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인데, 기존에서는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라벨 정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얘가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위크 어그멘테이션, 기존에 있는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해주고, 얘를 또 정답으로 얘를 해서 얘를 학습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정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학습이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 뒤에 이런 방법론들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요 앞에 보이는 게 우리가 제일 처음 말 좀 미스매치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거든.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해주고, 언라벨 데이터는 그런 그 어그멘테이션 K번 더해주고, 그걸 다시 컴퓨터에서 섞어주고, 요거 믹스업하고 요거 다시 로스를 구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 리믹스 매치는 여기서 조금 추가된 게, 여기서 그 데이터 증강할 때 이 개념, 그 어그멘테이션 앵커링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게스 레이블을 하게 될 때 원래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게 되는, 얼라이먼트를 해주게 되는 이런 개념이 추가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결과값, 그 레이블이 있는 결과값, 언레이블 결과값,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한 개를 미리 빼도,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런 로스 펑션을 구하거든. 이게 보면은 뭐 4개로 총 4개 텀으로 되는데, 얘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슈퍼바이저 로스, 그 라벨드 데이터의 슈퍼바이저 로스고, 얘는 언라벨 데이터의 그런 로스, 그리고 얘는 아까 하나 빼뒀던 그거에 대한 로스, 그거 하나 추가가 되고, 얘는 또 이것도 특이한 건데, 데이터에 로테이션한 증강을 넣어줘서 그거를 예측하게 되면은 얘의 성능이 더 향상되더라.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 로테이션, 어떤 다른 방법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말고 로테이션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로스 펑션만 따로 구해서 이렇게
같이 전체 로스 펑션을 그렇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4개 로스 텀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건데, 이런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를 프레디션에 충분히 컨피던스 하다면은, 컨피던스가 충분히 높다면 그거를 그냥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슈도 레이블을 활용하자. 이 개념이고요. 여기 뭐냐면 그림으로 좀 더 그 프로세스를 얘기해주면은, 그 언라벨 데이터를 앞서서 이렇게 위크 어그멘테이션 해주고 스트롱을 해주잖아. 근데 위크한 데이터의 모델 예측값이 우리가 정한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높다면은 얘를 그냥 라벨 데이터처럼 쓰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아까는 요 두 개를 비교했다면은 이제는 슈도 레이블로 만들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얘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모델 예측값을 학습해주자. 요 개념이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로스 펑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앞에 텀이 우리가 그 타워가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어떤 스레시홀드 값이거든. 요거보다 크다면 요 인디케이터 값이 형성이 되고 그때 로스 값을 구하자.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가지고 요것도 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위크 스트롱이 있으면은 얘가 컨피던스를 넘게 되면은 얘를 그냥 이거의 값으로 레이블을 정해가지고 얘랑 비교를 하자. 이렇게 되고, 요 모델의 장점은 처음에는 모델의 예측값을 언레이블 데이터의 컨피던스가 높은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 이런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을 할 때 처음에는 라벨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언라벨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면서 학습을 하거든. 근데 이 모델은 처음에 컨피던스가 높은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거를 주지 않아도 처음에 이터레이션에서는 라벨 데이터만 활용하고 점점 컨피던스 높은 예측값을 하게 되면서 언라벨 데이터 점점 늘어나. 그래서 요거 자체도 이터레이션 증가될 때마다 좀 언라벨 데이터가 더 추가로 되는 이런 것도 요 모델의 되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 픽스 매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보인 게 클래스별 난이도가 다른 어떤 타겟이 있을 텐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기 쉬운 클래스는 굉장히 좀 많이 셀렉이 되고, 학습하기 어려운 거는 모델이 끝날 때까지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는 클래스별로 학습 난이도를 따져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유연하게 조정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고, 그래서 픽스 매치에다가 CPL이라는 커리큘럼 슈도 레이블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됐어. 이거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매 스텝마다 학습에 기여하는 언레이블 데이터 양을 조절하는데, 그 데이터 조절을 어떻게 하냐, 러닝 이펙트라는 걸 측정해서 이걸 정규화하고 이 러닝 이펙트 정규화된 값을 토대로 플렉서블 스레시홀드를 설정. 그래서 어떤 타겟에 대해서 스레시홀드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닝 이펙트를 구하는 그런 수식이고, 이거는 러닝 이펙트를 토대로 이렇게 정규화를 시켜주게 되고, 그래서 원래 우리 스레시홀드를 해가지고 새로운 스레시홀드 값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 개념. 그래가지고 요 좀 다른 도식화로 되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맞추기 어려운 타겟에 대한 타겟도 우리가 잘 학습을 하게 되고 더 우수한 추론 능력을 보이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20분 조금 넘었다 그죠? 목소리 가버렸다. 이제 플렉스 매치에 이어서 제가 다음에 나온 방법론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알고리즘은 처음에 나온 건 이제 심플 PLE라는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믹스 매치 알고리즘에서 이제 주 이그젬플이 있을 때 그거의 시밀러리티를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의미하는 페어로스라는 텀을 추가한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그 서로 다른 이그젬플 다 원래 앞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들 셋으로 쭉 봤었는데 이거 두 개의 이그젬플 셋이 그 얼마나 비슷한지를 좀 더 반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로스 텀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 로스는 이제 두 개의 strongly augmented unlabeled 데이터가 수도 레이블이 유사하면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좀 더 줄여주겠다. 이 알고리즘을 거쳤을 때 이 수도 레이블이 유사한 애들끼리의 차이를 좀 더 줄여주겠다. 이런 로스를 추가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로스 텀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 여기 심플 PL이라는 방법에 추가된 페어 로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 그런 PPT인데요. 처음에는 그 하나의 이그젬플의 수도 레이블에서 컨피던스가 특정 값을 넘는 클래스가 존재하는 경우만 가지고 일단 따지고요. 그래서 얘가 그 레이블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이그젬플의 시밀러리티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만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얘네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 비슷한 것들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밀러리티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냐? 저건 좀 간단하게 이렇게 루트 씌워서 두 개를 곱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의 시밀러리티를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텀은 이거 지금 다 곱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맨 마지막의 텀은 이제 한 이그젬플의 예측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그젬플의 이제 수도 레이블의 분포 차이를 이제 로스로 생각하는 이제 이거의 마지막 저희가 알고 싶은 그 두 이그젬플의 그 차이를 줄이려는 그런 로스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곱했을 때 이제 저 페어 로스 텀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저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그냥 시밀러리티를 1에서 뺀 거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그래서 저 Q는 이제 한 이그젬플의 예측 결과고 그다음에 이 모델에서의 수도 레이블의 분포가 저기 돼 있는 두 개의 차이를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페어로스를 다 추가한 로스텀인데요. 나머지 로스텀들은 앞에서 나온 그 믹스배치 계열의 그 알고리즘의 로스텀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어그멘티드 레이블 인풋과 실제 레이블이 된 타겟 사이의 로스를 이제 하는 게 있죠. 그게 슈퍼바이즈드 로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실제 레이블과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그 위클리 어그멘티드 레이블의 사이의 차이를 보는 로스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희가 했던 그 어그멘트 시킨 것들끼리의 그 수도 레이블 사이의 로스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strongly augmented unlabeled input이랑 weakly augmented unlabeled input 그 어그멘트한 인풋들의 그 수도 레이블의 차이를 이제 로스로 계산한 unsupervised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 위에 보시면은 총 3개의 로스를 합한 식으로 로스 그 펑션이 결정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의 앞에 했던 페어로스까지 합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이다 매치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이제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오는 소스 도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하려는 타겟 도메인인데 이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의 분포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분포를 이제 차이를 줄여줘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더 나오겠지만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그 보관 방법이랑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맞춰주는 얼라이먼트 방법을 쓰고 또 렐러티브 컴피던스 스레시홀드라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요. 얘는 이제 소스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셋이랑 타겟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셋의 이그젬플의 데이터셋을 이제 모두 다 넣어서 그 로짓을 계산을 해요. 그 확률 값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로짓을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계량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과 그다음에 타겟 도메인 그 두 개가 이제 합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한 번 더 하는데 밑에 있는 그 텀은 이제 소스 도메인의 이그젬플만 가지고 로짓을 한 번 더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Z 그
프라임 SL과 그다음에 Z2 프라임 SL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저 람다를 가지고 이렇게 무작위로 섞어서 이제 새로운 로짓 ZSL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 도메인에 있는 그런 로짓들과 타겟 도메인에 있는 로짓들이 잘 섞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포들을 이제 소스와 타겟의 분포를 더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그래서 잘 얼라인을 시켜서 그 두 도메인의 어댑테이션을 잘 하기 위한 그런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좀 맞춰주는, 분포를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AWH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런 로짓을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얼라이먼트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얘도 똑같이 위클리 어그멘티드 소스 도메인의 이그젬플이 있고 그 모델의 아웃풋과 또 위클리 어그멘티드 타겟 도메인의 그 모델 아웃풋이 두 개가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걔를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과정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 도메인에 대한 그 프레딕션 평균값에 그 지정한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이걸 곱해가지고 그 평균값에 저희가 지정해놓은 스레시홀드를 곱하면 렐러티브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라는 게 나와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걸 먼저 산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그 렐러티브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그 바이너리 마스킹이라는 것을 해서 마스킹을 해서 그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는 기준으로 이제 이 마지막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그 얼라이먼트를 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 마스킹 그 바이너리로 통해서 마스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 이 세 개가 좀 어려운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분포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레시홀드, 저희가 앞에서 한 RCT 스레시홀드를 넘는 것을 가지고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심 매치라는 방법론인데요. 얘는 이제 앞에랑 다르게 데이터 버퍼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 버퍼에 있는 레이블 인스턴스 간의 그 분포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데, 얘는 좀 그 특이한 게 앞에는 그거에 나온 모델 그 어그멘트 된 데이터들과 그 이그젬플로 나온 그 아웃풋 모델 아웃풋끼리의 그거를 저희가 얼라인을 시키고 봤잖아요. 근데 얘는 그 앞에 인풋 단에 있는 그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 인풋들의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앞에 했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거의 레프리젠테이션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 인풋 정보를 버리지 말고 쓰면 어떨까, 뭐 이런 것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클리랑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언레이블드 이그젬플 둘 다 쓰고, 그거와 그다음에 메모리 버퍼라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메모리 버퍼 안에 있는 그 레이블된 인스턴스 간의 그 시밀러리티의 분포 차이를 줄이려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도 계속 그런 분포 차이를 줄이려고 했는데 얘도 그 앞에 있는 저희 언레이블 이그젬플과 레이블 인스턴스의 시밀러리티 분포를 줄이려고 한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CNN 인코더를 인풋을 통과를 시켜서 거기서 나온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로스 텀들은 이제 믹스 매치에서 했던 로스 텀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구조는 동일한데 어떤 데이터를 쓰냐, 그리고 그 앞단에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로 계속 알고리즘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그멘티드 샘플들의 그 텀인데요. 여기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됐던 텀인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비슷한 텀이 나오는데 그 위클리 어그멘티드 샘플에서 그 CNN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마치 그 어텐션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Z가 그 레프리젠테이션이고 그 레프리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를 다 더해서 이제 밑에는 그 유사도를 다 더한 것, 그리고 위에는 그 하나의 텀의 유사도, 그걸 한 게 저 QI 그 W고, 그 똑같이 스트롱리 그 어그멘티드 샘플에서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각 그 레프리젠테이션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취해서 이제 다 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풋의 그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 수준에서의 그
그 스트롱 어그멘티드 샘플과 위크 어그멘티드 샘플의 유사도 분포를 비슷하게 만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텀으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그 유사도 분포를 같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풋에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쓴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사도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분포를 비슷비슷하게 맞추는 게 이 심 매치 알고리즘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저는 보면서 그 트랜스포머에 있는 어텐션 구조랑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거 그 뒤에 있는 논문에서 이제 예시로 나온 것들을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예시를 만드는 건데요. 이제 앞에 그 과정을 거치고 뒤에 이제 레이블 프로페게이션 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뒤에 설명할 언폴딩과 리캘리브레이션, 어그리게이션, 스무딩 과정을 거쳐서 얘네 분포를 더 맞춰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개별 엘레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이블드 이그제프트의 정답 클래스를 이게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 레이블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 메모리 버퍼라는 곳에 그 레이블 인스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클래스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뭐 예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저 클래스의 그 확률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들의 클래스가 있어서 그 클래스에 맞춰서 그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대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폴딩 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캘리브레이션 과정은 그 확률 값과 그 언폴딩된 확률을 다 더해서 다시 텀을 하나 만드는 거고, 얘를 다 이제 클래스가 맞는 것과 그 클래스가 맞는 것끼리만 다 빼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스무딩해서 이제 이 확률 값을 잘 맞춰주는, 적절하게 분포가 적절하게 클래스가 분배가 되도록 확률 값을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통해서 전체 확률 값이 그 클래스 간의 분포가 비슷해지도록 그렇게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인스턴스 간의 유사도에 따라서 이 분포가 결정이 되는데, 이 인스턴스 간의 유사도가 분포가 비슷하면 이 수도 레이블의 분포가 샤프하게 그 보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인스턴스가 원래 유사도 분포가 많이 달랐다면 이 수도 레이블의 분포는 이 플랫하게, 이 비슷비슷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인풋 레프리젠테이션이랑 그 레이블드 데이터, 그 저희가 버퍼에 나왔던 레이블드 데이터의 유사도 분포가 비슷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심 매치에서의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 전체 그 믹스 매치 계열의 알고리즘 중에 제일 최종으로 나왔던 게 프리 매치라는 방법인데요. 이 프리 매치 방법은 앞에서 했던 플렉스 매치 방법과 되게 유사한데, 그 플렉스 매치에서도 그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스레시홀드를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이걸 변형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그 문제를 플렉스 매치 앞에서의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스레시홀드가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제 계속 개선이 되는, 계속 변경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얘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이제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낮게 측정을 해서 얘네가 이제 많은 샘플을 다 들어오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학습 초기의 목표는 많이 그 데이터들을 써서 얘네들이 컨버전스가 수렴을 빨리 하도록 일단 쓰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 모델의 컨피던스가 좀 증가해서 정확하게 수도 레이블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스트레스를 좀 올려가지고 그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좀 더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 프리 매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똑같이 클래스가 공평하게 예측이 되도록 그 클래스 페어러스 오브젝티브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얘가 좀 비슷하게 그 분배가 되도록 좀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프리 매치에서 셀프 어답티드 스레시홀딩이라는 과정인데요. 그 스레시홀드를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타우가 저희가 생각한 스레시홀드고요. 그래서 처음에 t가 0시점일 때는 저렇게 c분의 1로 시작을 했다가 t 시점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저 글로벌 스레시홀드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타우 T-1 그러니까 앞에 썼던 그 스레시홀드와 저희가 그 다음에 데이터들의 그 맥스 값을 이제 취해서 한 스레시홀드 두 개를 같이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람다를 통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적절하게 얘네가 합해지도록 해서 새로운 그 T 시점의 스레시홀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로컬의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얘도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 시점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과 로컬 스레시홀드를 계속 업데이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전체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T 시점에서의 전체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결정해서 최종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셀프 어답티브하게 얘가 스레시홀드가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그 아까 그 플렉스 매치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셀프 어답티브 페어네스라고 해서 이 클래스 간의 그 페어네스를 좀 고정을 하는 그런 로스텀을 쓰는데요. 얘가 그 strongly augmented example과 weakly augmented example 아웃풋에 대한 분포에 대한 고정을 좀 해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시면 쟤는 이제 strongly augmented example의 아웃풋 분포랑 이제 보정 벡터를 써는 거고요. 이제 얘도 뭐 보시면 앞에 나왔던 텀들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그 스레시홀드를 넘는 그 맥스 값을 이제만 취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weakly augmented example의 아웃풋 분포를 쓴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weakly augmented example의 모델의 아웃풋 분포랑 그럼 strongly augmented example에서 나온 그 모델 아웃풋 분포 사이에 엔트로피를 이제 하는 그런 로스텀을 마지막에 써서 걔네들을 이제 저희가 앞에 믹스 매치에서 많이 썼던 로스들을 더해주는 상태로 마지막 로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스레시홀드를 그 단계마다 업데이트 해가면서 얘가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드리면 그 스레시홀드 정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마지막에 있는 홀리스틱 그 방법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